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토요일 무려 190만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5%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 그리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교육부는 오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찬 기준 그리고 집필진도 오늘 모두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오후 1시 30분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발표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은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한동안 좀 방송을 쉬어가지고요. 이제는 또 중단 없이 계속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지난 촛불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어디서 촛불 집회에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 토요일 날은 출발은 종각에서 출발해가지고 네네. 시청 앞으로 쭉 왔다가 거기서 이제 좀 같이 참여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행진해가지고 저 종로로 해서 조계사 앞으로 해서 아이고. 안국동으로 해서 광화문 그 본대에 있는데 예. 진행팀 있는데 무대 뒤까지 가서 예. 쭉 행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유 그냥 아, 종로 일대를 전부 걸어 다니셨군요. 네, 근데 그렇게 질서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사람들이 다 분노의 현장이 아니라 네.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 축제 현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오늘 아침 조간 보도 보신 분들은 상황을 아시겠지만 해외 언론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NYT를 비롯해서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전부 정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전직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정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갑갑해요.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네. 모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네. 근데 그 국민의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3.5%가 넘는 네.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정말 질서 있게 네. 그렇게 외치는 현장. 그게 어쩌면 새로운 그 직접 민주주의 혹은 참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그 외침과 주장을 하면 대통령을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외침이 즉각 퇴진, 네. 탄핵, 네. 구속하라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이 국민의 소리에 귀담아 듣는 것이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의 기본 자세일 텐데 네. 네. 정말 안타까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는 좀 결단을 내리는 운명의 일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단을 안 하면 어떻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 질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좌절감 이런 것들이 정말 국가의 기본이 무너질 수 있는데 네, 네. 만약 대통령이 정말 하루 빨리 어떤 결단을 안 내면 네. 국가 자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또 조만간 또 안보 불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참 북한의 움직임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지 아하.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안보 문제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는 것이 지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축적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빨리 우리가 수습하는 것이 안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 네.
뭐 이것이 그 안보 불안의 원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뭐 경기도에 있는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막 그 마이크를 댔는데 그 경기도의 여고생, 여중생들이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학생들 참 놀랍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은 못했는데 그 전주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하는 집회에 직접 네. 참여를 해서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 자유 발언을 하는데 네. 학생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뚜렷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우리 사회에 정말 미래의 희망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네. 정말 아주 뭐 멋집니다. 음. 우리 학생들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학생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 앞으로 30년은 건강하겠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교육 그렇죠. 현장에서 잘 지금 키워주셔가지고 그런 건가요? 결국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할 수 있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음흠. 그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 년간 대단히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아시다시피 2014년 세월호의 아픔을 네. 겪었던 학생들 가운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고1, 고2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학생들이 남달리 이런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른바 이제 세월호 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행동의 원칙을 정하고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도 몸으로 체득해서 움직이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학생들이요. 네. 지난번에 저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우리 1000명 학생들이 한번 모여서 킨텍스에서 원탁 토론을 했는데 네네. 거기 나온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치 과목을 필수 과목을 강의해달라. 정치를. 그런 요구입니다. 네. 예. 그런 요구에다가 심지어 이 투표권을 중3까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대 아이들이라는 것이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10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벌써 그러네요. 그 4.16 세대라고 하는 이 10대들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대라고 보고 네. 이 학생들 외침을 정말 이 기성세대들이 네.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좀 정치를 필수 과목으로 해달라 이런 거는 정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교육 현장에서. 이 서방 세계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뭐 기본이 되어 왔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뭐 교사들이 뭐 정치 참여를 금지시켜 놓고 있고 네, 네. 정당 참여도 할 수가 없고 네. 고등학교 교사들이나 중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런 시위에 나오면 이거 뭐 징계하겠다 막 그러는 판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게 다 거꾸로 가도 한없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좀 뭔가 좀 혁신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일단 그 교과서 문제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거나 폐기해야 된다 이런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교육부는 끝내 오늘 국정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교육부의 이런 판단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 11월 24일 날 세종시에서 우리 전국 교육감들이 모여서 네. 협의회 총회를 열고 총회에서 정말 요 근래 보기 드물게 만장일치로 교육감들이 내놓은 결의안이 뭐냐 하면 네. 이 교과서 국정화 특히 이번 나온다는 국정교과서는 기본 계획부터 잘못된 거다. 이것이 최순실 씨의 영향력 아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구나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막 범죄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막 그 입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네. 대통령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이 교과서가 과연 얼마만큼 유효할 거냐?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는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다는 현장 검토본에서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 검토가 할 가치조차 없다. 네, 예. 그 이유는 우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과서라는 데서 예. 이 문제가 대단히 큰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도대체 어떤 지필 기준인지, 어떤 사람들이 지필을 했는지, 네. 어떤 역사 해석에 의해서 된 것인지 전혀 그게 알려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네. 과정에 대한 공론화가 없이 토론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현장 검토본이라고 오늘 내놓으면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정이 잘못된 건데.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 기획부터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네. 판단해낸 이 역사 교과서 네. 거기에 집필 과정에 대해서 전혀 국민의 참여가 없이 어떤 이 논의의 길도 열어놓지 않은 채 네. 일방적으로 만든 교과서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오늘 발표하더라도 네네. 검토 자체를 저는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그것이 교육감협의회의 강력한 주장이죠. 네, 그럼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께서 오늘 현장 검토본을 교육부에서 발표하더라도 이 자체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냥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은 내년 3월 교과서로 채택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채택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가 뭐 검토 의견도 내지 않을 테니까요. 아, 오늘 검토 의견조차 내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는 네. 우리 기본 입장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이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네.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네네. 음식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이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학생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전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없는 지난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네. 우린 이것을 일단은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예. 검토도 안 하겠다. 그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검토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교육부 차원의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교과서를 현장 검토본이라고 해서 내놓긴 하지만 이 교육감님들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교과서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검토조차 할 필요도 없고 검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네네. 내년 3월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역사 교과서로 이 교과서는 채택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네.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그 국회 쪽으로 교육부가 인쇄본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자들이 현재 그 현장 검토본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들어온 소식을 속보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교과서 일부에 그 현대사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 1일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로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요. 첫째. 사실, 예. 사실 자체가. 역사적 사실, 예. 예, 역사적 사실. 두 예. 번째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네. 해석이. 그 다음에 그 역사의 해석에 따라서 그 역사의 가치와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1948년 정부 수립을 국가의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려면 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정말 이거야말로 예. 헌법의 문제죠. 헌법의 문제다. 예. 헌법의 문제입니다. 예. 헌법 제1조로 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헌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저렇게 뒤집는다고 그러면 이건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죠. 아, 헌법을 뒤집는 것은 내란죄다. 예.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느닷없이 벼랑간에 네. 이렇게 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 날짜를 건국절이라고 해버리면 네네.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이 해왔던 전통적인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네. 3.1운동 정신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동안의 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질서 네.
해석이 전혀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그럼 뒤집어버리는. 사실을 헌법이 정해놓고 있는 사실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그야말로 탄핵감이죠. 아, 이 자체로 탄핵감이다. 네. 탄핵감입니다. 이거는. 헌법 1조를 어기는 내용을 교과서로 만들고 그것을 그렇죠. 어린 학생들한테 배포해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이 되고 그 자체로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그동안 나온 걸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 9월에 청와대가 이 문건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문건이 나오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제가 2014년 한 11월쯤에 황우여 부총리한테 이 계획을 들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네, 네. 당시 이제 황우여 부총리였죠. 부총리가 예. 이게 정말 청와대의 의지인 것처럼 설명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걱정스럽다 이게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예. 2015년 1월에 이것이 정말 뭐 진행이 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시가 나온 게 2015년 10월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 1년 전에 고시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네. 이게 교육부의 의지도 아니고 예. 무슨 역사학회의 의지도 아니고 이건 청와대 의지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우리 교육부의 의지가 아니라 청와대 의지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과정을 거쳐서 2015년 10월에 고시가 되게 되는 과정까지 전부 이거는 청와대 주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혹은 최순실 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의지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면 네. 특히 2014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뭐 네. 거의 틀림없이 이 최순실의 영향력이었었고 네. 대통령의 의지로 변화된 것이 아니냐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학계가 모여서 무슨 뭐 논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나왔던 검정 교과서도 교육부의 철저한 이 지필 기준에 의해서 네네. 교육부가 이 심의를 해서 네. 그래서 심의 평가를 해서 심의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검정 교과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검정이 누가 검정이에요? 교육부의 검정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걸 뒤집으려면 네. 뒤집는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뭐 대통령이 뭐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이 혼이 잘못된 거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혼이 비정상이다 이가 나왔죠. 아니 그때. 혼이 비정상이라고 그러면 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검정 교과서를 검정해서 내는 데가 정부인데 네. 정부가 그럼 혼이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정부가 혼이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아니 검정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네.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이 국정화 교과서는 근본 자체의 정당성을 잃었다는 거죠. 예, 국정교과서는 근본 네. 자체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네. 어떻게 보자면 이게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중정 출신이고 중정의 핵심 간부지 않았겠어요? 1970년대. 그러면 결국 이 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유신 세력에 의해서 다시 그 시절을 원했던 그 유신의 부활 차원에서 진행됐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네. 가만히 보면 5.16 군사구테타를 정당화시키고 과거 유신의 통치라고 하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 예. 정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네. 자기 아버지의 통치 시절에 그걸 다시 한번 꿈꾸면서 네. 결국 이 교과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아버지 때 미완성으로 끝쳤던 유신을 그 따님 때 와서 다시 완성시키기 위한 다시 한번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아주 정확한 하나의 증거로 이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1970년대 미완에 그쳤던 그 유신을 딸 때 다시 이것을 완성해서 천년만년 그 시절 독재 국가로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 첫 작품이 국정교과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러나 오늘 나온 여러 정황 그 증거들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이제 차은택 씨의 변호인의 주장으로 알려진 건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조사가 불가피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미완에 그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이 상황에서 원래 역사 교과서라고는 국정화하느냐 하는 거에 권한이 교육부 차관의 정결 사항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저는 이 의도가 뭔지,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예.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졌는지 예. 하는 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네. 필요하다. 예. 저는 이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네. 그냥 하나의 교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쭉 발전되어 온 과정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럼 이 교육을 근본적으로 뒤엎는다는 것인데, 예. 그럼 지금 교육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전국 교육감이 다 반대를 하는데, 네. 그동안 역사 교사들이 수없이 성명을 내고 심지어 교총까지도 지금 나서서 반대를 하는 판인데, 네. 이 엄청난 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교과서를 그냥 강행하겠다. 예.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 지금 순박하게 무슨 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교과서를 새로 만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교과서도 과연 누가 이것을 주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그 국정교과서는 철회가 아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청와대는 입장을 같이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 그 브리핑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국민들은 철회하라. 특히 이제 교육감님들께서도 내년도 교과서를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 자체가 우스워. 왜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대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이건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네. 저는 단순히 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뒤엎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걸 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더구나 그 과정 속에 왜 저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네, 네. 아지트를 비밀 만들고 TF, 거기서 그렇습니다. 작업하다가 맞습니다. 다 걸리지 않았었어요. 예. 그것도 해와동. 유야무야 가버리고 말았는데요. 네. 이게 범죄 행위지 뭐예요? 예. 정당하면 왜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어디가 숨어가지고 이 작업을 합니까? 맞습니다. 예, 왜 정당하면 왜 저 집필자들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네. 저는 이 집필 기준이나 이 집필자들을 네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역사나 교과서 누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누가 쓰느냐 누구라는 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 정당성을 정말 가질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집필 기준이 어떤 거냐? 네. 그것도 교육부가 그동안 정말 교과서의 전문적인 책임으로 교육부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집필 기준도 발표를 사전에 못한 것. 이건 못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은폐한 거에 대한 것이 이 정부의 책임이고 이것이야말로 범죄 행위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나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다 뜯어서 그 진위를 밝혀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교과서 문제, 역사 교과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한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반드시 검찰 조사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네.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0초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 정말 훌륭합니다. 촛불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민들의 정말 투쟁과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하여튼 촛불 꺼트리지 말고
이 희망이 국민 전체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횃불로 계속 타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